8월 15일 수요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자 건국 70주년입니다. 일제하에 강복만 따지고 나라가 들어선 건국 70주년이라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건국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이 팝송은 보니 타일러의 홀딩 아웃 포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광복절, 그러니까 지금 현재 73주년이고 건국 70주년인데 이 나라는 영웅은커녕 한마디로 쫄짱부 깜도 안 되는 자들이 나라를 잡고 또 그 나라를 지한테 넘겨라고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을 해서 70주년이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망명정부와 임시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국 100주년이니 건국 70주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다라고 좌파 진영 문재인 정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한만의 건국 70주년은 어디에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내년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선 지 100주년이다. 그래서 내년에 남북 간에 거창하게 이 100주년 기념식을 하겠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올해 구구절이 북한 김씨 왕조 설립 7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핵과 ICBM을 개발해서 이제 전 세계를 협박해서 남한은 자신의 밑에 거느리고 미국까지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고만장해져서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한다고 합니다. 남은 자신만의 건국일을 기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북은 아주 떳떳하게 구구절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3.1절이나 상해 임시정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과 더불어서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내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이 가소롭고요. 또 현 정권이 얼마 전에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일자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서 상해 임시정부도 일제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 했습니다. 망명정부라는 것은 그 전에 정부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남이 침략을 해서 이렇게 딴 데 넘어가서 만드는 임시정부죠.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 독일하고 소련에 의해서 나라가 지키니까 폴란드 군 10만 명, 폴란드 해군 군함까지도 다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머나먼 달이 브릿지 투 파라는 영화에 보면 백일 공정사단이 이 마켓 가든 작전에 의해서 벨기에 아르넴 일대에 이렇게 공정작전을 벌이죠. 낙하산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흩어져서 깨져버리니까 그 자리에 폴란드군 1000명이 투입되어서 다 대다수가 죽거나 포로로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2차 대전에 망명정부 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독일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폴란드 정부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소련이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군대들은 전부 망명을 가서 밖에서 싸웠습니다. 이게 망명정부고요. 한국은 이미 1919년보다 10년도 더 전에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뭔 놈의 망명정부를 만듭니까?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역사 인식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오늘 무슨 광복절이냐, 무슨 또 건국절 70주년이냐 이러면서 각종 언론들이 나름대로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이렇게 간다, 또 광복절, 건국절의 의미를 다시 또 강조해서 싸움을 벌인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수 진영에서는 그 시내에서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복절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자, 광복이라는 것은 싸웠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겠죠. 물론 타이에 의한 해방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싸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파고다 공원, 흔히 우리 탑골 공원이라고 부르는 저 종로 3가 2가 사이에 있는 저 공원이 그야말로 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 광복과 해방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당시 팝골 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 만세가 이렇게 낭독되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인 시민공원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탑골 공원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3,000여 명 이상의 노인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몰리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돈 없고 힘 없고 돌보는 사람 없는 노인분들의 이 은신처이자 그들만의 해방구입니다. 그 근처에는 이런 각종 식당의 가격이나 또 이발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도 주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노인들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몸을 파는 바카스 아줌마, 사실 할머니겠죠.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이 그 수천 명 노인들을 상대로 몸을 판다. 그런 분들이 400명이 있다고 외신에 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쓴 그 칼럼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 그 근처 학원이 있어서 다녔는데 그 근처를 만날 때마다 노인들을 보면 좀 혐오감을 느낀다. 나도 늙어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술 먹고 낮부터 고함을 지르고 예의나 최소한의 에티켓이나 매너도 없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리친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짝퉁으로 또 진한 화장으로 해서 정말로 이 천한 티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노인들을 비하하는 글들을 잔뜩 써가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이 파고다 공원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주변에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재건설하면서 담장을 아케이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살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아케이드를 없애버리고 지금 돌담장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파고다 공원 담장 주변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상가로 쭉 만들어서 말구평 상가를 이렇게 형성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가에 주로 악기라든지 이런 고급 기호품, 전자제품, 양장점 등이 주로 있었다는 겁니다. 3대 아케이드가 조선호텔 바로 앞에 있는 옛날에 반도 아케이드, 조선 아케이드였고 다른 하나가 종각에 있는 지하, 즉 지하철 있는 옆에 있는 신신백화점 아케이드. 그 두 개는 지하고요. 하나는 지상에 있는 아케이드는 이 탑골공원 아케이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장을 쳤는데 이걸 갖다가 개방을 해야 되냐, 담장을 없애고 이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논의의 다른 배경으로는 거기에 하루에 한 3,000명의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이 노상 방뇨 쓰레기 투기 심지어 불을 피워서 밥도 해먹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3.1 운동 그 부분을 정화하고 정비하려고 종로구청 등이 고민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있는 노인분들을 그대로 두고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청은
문 정권이 북한과 100주년을 기념한다니까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140억을 투입해서 10가지 사업을 한다는데 33인이 독립선언을 한 요리집 태화관이 있던 인사동 일대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종로 2가 사거리를 잇는 공원 서쪽 3.1대로 주변 곳곳에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안국역은 3.1운동 테마역으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이 탑골 공원을 정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좌파 진영은 노인들이 부담스럽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고 그렇다고 우파 진영에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건국 70주년을 이야기하고 거창한 이 광복보다 건국에 더 입장을 두자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요. 정작 이 우파 진영에서 거대 담론 이면에 좌파 진영과 싸우는 거대 담론 임시정부냐 건국절이냐 이런 논쟁 이전에 그 탑골 공원에 있는 수천 명의 노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지간하면 이 더운데 또 겨울에 추운데 이 탑골 공원으로 노인들이 출근하다시피 매일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마음 편히 있을 공간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 그런 공원에 와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면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름에 하도 덥다 보니 한국의 노인분들이 인천공항으로 가서 공항 청사를 점거해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또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공항철도 비싸지요. 만 원도 훨씬 더 하는데 그런데 그 공항철도를 타고 공짜니까 가서 인천공항에서 에어컨 되는 공간에 시원한데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또 피곤하면 누웠다가 그래서 거기서 싸간 도시락도 먹고 그러고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도 간혹 가다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라고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가? 자, 우리는 거대하게 아까 제가 틀었던 노래 홀딩 아웃 포 히어로 영웅을 기다리며라고 하면서 일제하에서 독립투쟁을 한 사람 또 건국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만 기념을 하고 기리지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도록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평범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도 영웅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시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50년대 태어나서 60년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요. 저는 64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50년대, 40년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지금 60, 70이 다 되셨죠. 그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그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지독실이 못 살던 나라에서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래가 보릿고개가 있던 상황에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이 오락이나 휴식이나 유흥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면서 1년에 설과 추석 이틀을 쉬는 날로 새 옷을 입는 날로 재수 좋으면 생각을 하면서 아끼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로지 그것밖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왔지요. 자, 그래서 자식 키우고 또 취직시키고 학교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사회에서요, 잉여 인간이 되었죠. 잉여가 뭡니까? 필요 없는 남아도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거나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이 노력,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도록 끌어온 주역이었다라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수 언론들이
맨날 그 이념적인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데 대해 좀 혐오가 이제 슬슬 들고 있습니다. 건국절이니 임시적 무슨 정분이 이런 거 따지기 전에요. 그야말로 그 몇 사람의 공이었다. 무슨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런 논쟁을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 사회적 예우와 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60대 후반, 70대, 80대에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요. 한마디로 불우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생전 장례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어제 동대문에 있는 시립동부병원 3층에서 시립동부병원이라면 시립병원이죠. 자, 없는 분들이 이렇게 주로 치료비가 없는 분들이 입원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 3층에서 85 대신 김병국 씨의 생전 장례식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 김 씨는 1년 전에 전립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1, 2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병원 한쪽에 세미나실에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이라고 입간판을 쓰고 풍선가구 꽃을 놓고 손님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복을 벗고 이 셔츠와 맨바지를 입고 이렇게 조문객 40명을 맞았는데요. 자, 이분이 병세가 악화되니까 자신이 관여하던 노인단체, 노년유니언이라는 단체의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죽으면 장례식 하지 말고 화장해서 유골을 뿌려주라 하니까 그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그럼 살아있을 때 장례식이라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하게 돼서 지인들한테 부고장을 보냈고 죽은 이후에 장례는 의미가 없으니까 임종 전에 이별 인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검은 옷 대신 밝은 옷을 입고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릅시다. 해서 이 온 분들이 대부분 울긋불긋한 이런 옷들을 입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자녀는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33년에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고 14살에 이 외삼촌과 서울로 내려왔고 47년에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었으니까 어릴 때 월남을 한 거죠. 그리고 대한전선에 취직을 했고 당시 대한전선이 매우 좋은 회사였죠. 한때 텔레비도 만들던 그 대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베트남에 가서 월남전 때 일도 했고 이제 건설 관련 일을 했겠죠. 그리고 건설회사 몇 군데를 다니다가 20년 전에 퇴직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85이니까 65대 정상으로 퇴직을 할 때 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들, 딸도 뒀는데 지금은 전련을 했다는 거죠. 자, 뭐 퇴직하고 이후의 가정이 순탄치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도 없고 뭐 사고도 좀 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서 다른 독거 노인을 돌보는 그런 이 돈을 받고 그것과 기초연금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이제 몸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전립선 암이 퍼져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한테 이제 쭉 악수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아침 이슬하고 이사 가는 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다가를 하다가 이제 기레기 붙여서 병실로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를 읽으면서요. 참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밝지요. 밝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이면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아들, 딸이 부모하고 안 본답니다. 이분이 돈이 많았으면 이분이 성격이 더러워도 안 보겠습니까? 보지요. 아마 이분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받으려고 자녀들이 매일 병원에 올 겁니다. 교대로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모가 돈이 좀 있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예의 깍듯하게 지킵니다. 부모가 좀 고약해도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자기 알던 지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보수 진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대 담론도 좋다. 역사 투쟁도 좋다.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일반 소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영웅들만 대한민국을 광복을 가져오고 건국을 했습니까? 영웅들만 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웅이 아니라 지금은 가난한 노인네에 불과하고 거리를 헤매고 좀 시원한 데를 찾아서 인천공항까지 헤매고 파고다 공원에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여질지라도 그들도 한때는 이 나라를 끌어오는 주역이었고 또 그들은 한때 이 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거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웅만 기억하는 나라, 그리고 영웅들에 의해서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나라,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보수는 항상 영웅들만을 기억시키려고 합니까? 좌파들이 그러더라도 보수가 그러지 않다. 이 나라의 주인은 전부 성실히 살아온 서민들과 중산층과 개별 민초 국민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건국 70주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를 좀 가르치고 이렇게 부각시키자. 옛날에 제가 75년에 한 월간지가 기억이 납니다. 시사 월간지가. 해방동의 해가지고 1945년에 태어난 유명 인사들을 쭉 살아온 과정들을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때 75년에 45년, 그러니까 해방되던 때 태어난 사람을 해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인호 씨가 소설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45년에 태어난 줄 그 잡지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도 참 신동아 같은 거, 월간 조선 같은 거 보고 했으니 저도 좀 까진 놈은 까진 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온 30년을 쭉 열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이제 좀 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과정에서 묵묵히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또 파고다 공원에 있는 노인들을 좀 인터뷰했어요. 인천공항에 있는 노인들을 광복절을 맞아서 인터뷰를 좀 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 나라의 지금 발전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역할을 했는가를 비록 지금은 초라해져 있을지라도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민들의 그 삶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의 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해방될 때의 목표는 어디였지만은 60년대, 70년대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고 80년대, 90년대는 흔히 중산층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과연 목표를 향해서 나아오던 희망의 시대에서 적어도 90년대 IMF 이후부터는 지금 한 20년간을 추락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추락하는 점점 갈수록 좋았던 시절의 기억과는 멀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소시민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요즘 젊은 20, 30대를 잡아서 당신의 미래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불안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고 토로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60 되시는 분들, 이제 각 은퇴한 분들에게 당신의 20년 뒤에 80대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바라면 내 미래는 불우한 노인 생활, 한마디로 고려장으로 가는 스케줄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보수가 참되게 이 나라의 소시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소시민들의 삶과 그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파고다 공원을 정비하고 무슨 내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고다 공원을 정비한다. 그 주변을 정화한다. 어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의 한 구석에서 이제 한 3,000명쯤 되는 노인들을 드러내야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욱해서 지금 제가 광복절 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국절 논쟁을 강조하면서 거대한 민족적인 혼인이 그 다음에 건국의 의민이를 떠들고 있는 보수 언론들을 보고도 좀 욱했어요. 언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시민의 삶에는 관심을 가질 건가? 허구한 날 대기업이나 재벌의 이해는 민감해요. 그들의 뭡니까? 규제 완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원격을 해줘야 된다. 면세점을 허가해주면 잘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 언론 허가해줘야 된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소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들은 그냥 나사고 부속품이라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고 적당히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한국당의 입장 발표나 이런 데도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광복절 건국 70주년 그리고 내년에 임시정부 무슨 100주년 해서 건국 100주년 웃기는 소리들을 좀 하고 있다. 자, 그런 거 강조하기 전에 이 땅에서 묵묵히 성실히 살아온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좀 보살피려고 해라. 파고다 공원 정비할 필요 없다. 차라리 노인 3,000명이 무사히 거기서 그냥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지나다가 그 노인들이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복절도 좋고 건국절도 좋지만은 소시민의 삶도 좀 이야기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